자, 오늘부터 배울 단원이 3단원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열.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수열. 미안합니다. 글씨를 못 써. 수영이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자, 수열. 글씨 거지 같다. 자, 수열은 뭘까요? 수열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수를 나열한 거야, 나열.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열을 만들어 볼게. 1, 3, 8, 1, 9, 5.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을 했어요. 이런 걸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열을 한 거, 요 놈을 우리가 첫 번째 항이다 라고 해서 초항 또는 첫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런 번째가 존재하겠죠. 맞아요? 이런 번째가 존재하는데 번째를 조그맣게 여기 위에다 번째를 숫자 1로 쓸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만약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봐봐. 내가 또 다른 수열을 만들었다라고 쳐봐요. 또 다른 수열을 만들었더니 이 수열이 2, 4, 6, 8, 10. 그 다음 누구 쓸까? 상식적으로 10이 쓰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걸 모르는 그 정도의 무식하진 않잖아. 그지? 12. 그럼 점점점 썼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야, 첫 번째 항 누구야? 얘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도 첫 번째 있고 여기서도 첫 번째 있으니까 요 수열과 요 수열 두 가지 수열을 구분을 짓고 싶은 거야. 그럼 수열에 이름을 붙일 거 아니야, 우리가. 만약 수열에 이름을 붙이는데 자, 요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붙이냐면 요거는 A 들이라고 쓸게. 일단 A들. A들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A들 중에서 첫 번째니까 A1이라고 쓰면 돼. A1. 그럼 얘는 A 중에서 두 번째 거니까 A2라고 쓰면 되고 얘는 A3. 이건 A들 중에서 세 번째 항이구나. A들 중에서 네 번째 항 A4.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얘는 뭔데 얘는 B들이야. B들. B들. 이건 틀린 거지만 어쨌든 B들. 얘네들 다 B라고 해봐. 그럼 이건 B1, B2, B3, B4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 이해되십니까?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수열이고요. 이건 수열 A들, 수열 B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A들과 B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A들은 니네가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뭔데? 규칙이 있다. 규칙. 규칙이 있냐 없냐 여기 A들. 규칙 있어 없어? 있잖아. 규칙이 어떤 규칙이야? 이씩 커지고 있죠. 그죠?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 요 A들 중에서 100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200이겠죠. 그러면 200이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뭘까? 이씩 증가를 솔직히 100번까지 다 했어? 그건 아닐 거라고. 그럼 봉현이가 어떻게 200이라고 생각을 했지? 저거 A 밑에 써져 있는 번째 번째 그 곱하기 곱하기 2를 하면 그 항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번째에다 2를 곱하면 그 항의 값이 된다는 규칙을 찾아낸다고 우리는. 맞아? 그럼 번째라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 몇 번째라고 질문했을 때 그 번째에 해당되는 숫자로 그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번째들을 반드시 표현하게끔 돼 있고요. 됐죠? 그래서 A들, B들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B들은 우리가 규칙을 지금 몰라. 규칙이 있을 수도 있거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봤을 때 규칙이 없는 것 같죠?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수열은 다루지 않아. 왜? 불규칙이라고 얘기하잖아. 불규칙인 것은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규칙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라. 너는 얘기 못해. 불규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뭔가 학문적으로 파고들려면 철학도 들어가야 되고요. 저도 안 했어요. 불규칙적인 건. 대학 가서 배워요, 보통. 대학 가서. 수학 하나만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난수라고 해요, 난수. 난수가 정말 뒤죽박죽 섞여 있는 수를 난수라고 하는데 이런 규칙들은 고등학생이 알지 못해.
알겠냐? 그래서 이런 규칙이 없는 것들은 안 해. 안 하고 규칙이 있는 것만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규칙 없는 건 지워버릴겠니? 헷갈리니까. 지워버립시다. 규칙이 있는 요란 A들을 볼 건데 A들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A들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요. 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임의의 n번째다라고 해서 AN이라고 수열의 이름을 붙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열은 수열 AN. A1은 얼마야? 2야. A2는 얼마야? 4야. A3는 6이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수열을 쓸 때, 수열은 영어로 뭐 시퀀스 또는 항은 텀이라고 하는데, 항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놈이 아니라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항. 이건 두 번째 항. 이렇게 하나의 값들은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항식의 항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 우리가 개개의 것들은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것도 항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그래서 항은 텀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어는 무시하셔도 내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럼 수열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어요. 크게 나눴을 때. 유한수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끝이 있는 거겠죠. 그죠? 10번째에서 끝난다, 100번째에서 끝난다. 이게 유한수열. 무한수열은 항의 끝이 없이 계속 끝까지 쓰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아시겠죠? 뭐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기 나름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간략하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유한수열에서 항수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항수. 항수는 항이 몇 개 있는가? 항이 10개다, 항이 100개다, 항이 1000개다 뭐 이런 거. 그죠? 이걸 항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이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끝항. 제일 마지막 항, 끝항. 내가 여기서 이제 쭉 썼다가 얼마까지 썼냐면 뭐 200까지 썼어. 200이 아까 몇 번째 항이라고 그랬지, 봉현아? 100번째. 그럼 항수가 얼마인 거야? 여기 뒤로 안 쓸 거야, 이제. 항수는 100. 끝항은 얼마야? 20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죠? 됐죠? 눈 아프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냈으면 유한수열이고 항수는 5, 끝항은 10이다 이 얘기인데 2, 4, 6, 8, 100, 이런 식으로 계속 쓴다면 여러분 무한수열이 된다 이 얘기예요. 무한수열은 끝항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봉현이가 아주 대단한 사실을 알아냈는데 번째에다가 2를 곱하면 그 항의 값이 된다는 걸 알아냈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그 번째에 해당되는 값과 그 항이 얼마의 값이 되는지를 이거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봐봐. AN이 뭐냐면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야. 세 번째 항이 6이고 100번째 항이 20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쭉쭉쭉 가서 그냥 임의의 n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2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수열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번째야. a 곱하기 n이란 뜻이 아니야. 그럼 번째야. 그지? 그 번째에다 2를 곱한 게 그 항의 값이다 이 얘기죠. 그럼 n에 1 들어가봐. a1은 2 곱하기 1이니까 2 마저 틀려. 맞잖아. a2는 2 들어가봐. 2 곱하기 2니까 얼마? 4. 맞잖아. a2 4.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우리가 모든 항의 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번째를 항의 값과 연결지어서 나타낸 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n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여기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수열 AN을 일반항으로 표현해 놓는 거, 그죠? 표현을 하게 되면 모든 항의 값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열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번째와 그 항의 값을 연결지은 식, 그 식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번째 항이면서 연결지은 식, 그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빼먹었는데, 자, 수열을 쓸 때 AN은 2, 2, 4, 6 이런 식으로 항들을 늘어뜨려서 쓰게 되잖아? 그럼 이게 이제 숫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의미로 집합 기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중괄호 AN을 쓰시면 이게 수열 AN을 항을 일일이 다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아시겠죠? 요놈들 자체를 얘기를 한다 이 뜻이고요. 아시겠죠? AN은 EN이다 라고 쓰는 거 얘는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야. 여기는 중괄호 안 써요. 그냥 n번째 항 하나만 쓴 거야. 알겠어? n번째 항 하나만 쓴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때는 중괄호 안 씁니다. 일반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A1, H, A3, AN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부터 차례로 A1을 첫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불러요. 제1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둘째 항, 2항. n번째 항 AN을 n번째 항이라고 하며 특히 n번째 항 AN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항을 우리는 간단하게 일반항을 AN으로 쓸 수 있고요. 그 수열 자체를 일반항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항들 중에서 n번째 항이 제일 특별한 놈이니까 n번째 항으로 쓰고 중괄호 묶어주면 이게 수열 A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수열 A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열에 대한 걸 대략적으로 알았는데 등차 수열 요거를 좀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항 1이야, 두 번째 항 2야, 세 번째 항 3이야, 네 번째 항 4야. 그럼 요거 일반항 AN 얼마일까요? AN 뭐라고 쓰면 될까요? N. 오케이? 이해되시는 부분이죠? 첫 번째잖아. 첫 번째가 1이야, 두 번째가 2잖아, 세 번째가 3이잖아. 그럼 번째랑 항의 값이랑 같으니까 N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2, 4, 6, 8, 10.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AN은 EN. 우리가 한 거잖아? 그지? 3, 6, 9, 12, 점점점.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AN은 3N. 오케이? 됐어? 조금만 더 발전시켜볼까? 1, 3, 5. 다음에 누구 쓸래? 7 쓰겠죠? 그 다음, 9. 얘는 일반항 AN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N 플러스 1일까요? N 플러스 2일까요? 2N 빼기 2N 빼기 1. 이해되냐? 2N 빼기 1 맞아? 2N 빼기 1 맞아? 2N 빼기 1 맞냐고? N을 파란색으로 위에 써볼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요놈의 2배에서 1 빼면 얘 나오냐고. 2배에서 1 빼면 나오냐고. 2배에서 1 빼면 나오냐고. 2배에서 1 빼면 나오냐고. 그러잖아. 오케이? 자, 24680이라든가 3690이라든가 13579 이런 것들은 수열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딱 보자마자 솔직히 EN 마일, EN 뿌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조금 봐두라고, 조금. 이거를 지금 외우진 말고 그냥 이 감각만 한번 익혀보자고. 좀만 더 해볼게. 3 썼어. 5 썼어. 7 썼어. 9 썼어. 얘는 뭘까요? AN. 2N 플러스 1라고 그랬지. 그지 않을까? 맞냐? 맞아? 2N 플러스 1. 맞죠? 본인이 지금 당장 빨리 못 찾더라도 찾는 것들을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감각만 조금 길러보자고, 감각만. n번째나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그거는 감각만 길러보자고, 감각만. 얘는 2N 플 1이에요. 뭐 조금만 더 볼까? 뭐 이런 거 볼까? 2, 5, 8, 11, 14. 얘는 뭘까요? 이해는 아닌 것 같아, 그지? 맞지? EN이면 간격이 이만큼씩 차이 나야 되잖아. 얘는 간격이 얼마 차이 나? 3 차이 나잖아. 그럼 3n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 3n에다가 1을 빼주면 되겠네. 얘는 3n 마일이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냐? 알겠냐? 뭐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연습 더 하고 등차 수열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그 다음 누구 쓸까? 그렇게 쓰는 근거는 AN이 뭐기 때문에? N제곱. 오케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 몇 개인데? 3명 따라 4명 아주 지각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안 되잖아요?
세 개는? 아니야, 나안 먹어. 녹화 중인데? 잠깐만. AN은 n제곱입니다.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감각적으로 들으시죠. 좀 더 줄게.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을 넘어갈 겁니다. 등차 수열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만 하고 조금 쉽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항이 뒤로 갈수록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형태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뒤에 항이 얻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것을 공차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공차란 얘기를 붙였냐면 공통된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된 차이. 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걸로 할게요. 2, 5, 그 다음 8, 그 다음 11, 그 다음 14를 썼죠. 점점점 쓰고. 자, 우리를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3씩 커지고 있죠. 3씩 커지고 있죠. 3씩 커지고 있죠. 그러면 앞에 항하고 뒤에 항의 차이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항에서 3을 더한 게 뒤에 항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여기는 요 3이 바로 공차다 이 말이야. 공차. 공통된 차이. 공차. 오케이? 알겠어? 3을 더하고 그 다음 3을 또 빼고 이러면 안 돼. 3을 더했으면 계속 3을 더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공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등차 수열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AN 뿌리는 잘 봐. 이거 잘 봐. 이 모양 잘 봐야 돼. AN 뿌리는 AN 더하기 D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N 뿌리는 뭐고 AN은 뭐야? AN이라는 것은 n번째 항을 뜻해요. 그럼 요 바로 뒤에 항이 뭘까요? 번째가 하나 증가한 거잖아. 그럼 AN 뿌리 1이라고 쓰면 돼요. AN 플러스 1이 아니야. 알겠어? 이거 아니야. 번째 자체가 하나 증가한 번째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얘가 앞의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의 항. 얘는 뒤항. 오케이? 그러면 AN-1이라는 것도 이해 가능하시죠? AN-1은 뭘까요? AN-1은 요런 바로 전항이겠죠. AN-1. 번째가 하나 줄은 거잖아. 앞으로 AN-1, AN, AN-1 이런 것들 자주 볼 거야. 아시겠어? n번째 항이구나. n 플러스 1번째구나. n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n번째라고 얘기를 한다면 AN-1은 그 다음 항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두시라고요. 됐죠? 이런 항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니까 쫄지 마시라고. 그래서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바로 앞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한다. D가 바로 공차라는 거예요. 일정한 수 D가 더해지는 수열이다 이 얘기야. 근데 이게 모든 번째에 대해서 다 똑같아. A2는요. A1 플러스 일정한 수 D가 나오고요. A3는요. A2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세 번째 항 나오는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네 번째 항 나오는 거지. 모든 번째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야. 아시겠냐? 됐냐? 근데 여기서 AN을 2항에서 AN 뿌리를 마이너스 AN은 D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등차 수열이 뭔지는 대충 알겠고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제일 중요한 거야.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조건이 주어져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일단 초항, 첫째 항. 첫째 항을 그냥 A라는 수로 줄 거야. 오케이? 두 번째, 공차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공차 줘야 되겠죠? 공차 D라고 주겠죠? 그럼 A하고 D 갖다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잘 봐. AN이라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수열은 A1, 그 다음에 A2, A3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n번째 항 AN이 있겠죠.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잘 봐. 어떻게 표현하나?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건 뭐예요, 지금? 얘는 A죠. 그지? A1은 A라며, 첫째 항. 두 번째 항은 뭐예요? 여기서 D를 더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D가 되겠네? 이해돼? 그럼 A3는 뭐가 될까요? 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D를 또 더해.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2D 되는 거 맞냐? 동의하세요? A 플러스 2D 맞아요? 그럼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야? 그럼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일까? 규칙을 조금 생각을 하면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어.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일까요? 9D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A 플러스 9D.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9D. 그러면 N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N-1D. 좋아. 오케이? 이해돼? 요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AN은 뭐가 된다? A 플러스 N-1D다. 오케이?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아까 했던 게 누구냐면 2, 5. 또 할 거야, 이거. 2, 5, 8, 11. 얘야. 그럼 요거 일반항 구하래 어떻게 구할 거야? 첫째 항 2네. 공차가 얼마야? 3이네. 오케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해? 2 플러스 N-1은 냅두고요. D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N-1 곱하기 3. 근데 야, 요딴 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야 돼. 이게 중2 아니야. 괄호 곱하기 숫자는 숫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 마저 틀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n-3 나오는데 플러스 2가 있으니까 3n-1 나오죠. 어때요? 여러분 아까 만들어진 일반항이랑 똑같지 않아요? n번째 항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공식화해서 만든 게 요놈이라는 거야. 근데 솔직히 등차 수열 일반항은 외우는 거 외워두세요. 일단 외워두시는데 솔직히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면 등차 수열 일반항은 솔직히 암산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3n일까? 공차가 3이니까 3n이야. 알았어? n 앞에 개수가 공차야. 이해돼? 그러면 봐봐. 이거 딱 보고 이 공식 말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검은색으로 쓸게. 이렇게 할 거야. 공차가 3이라는 거 알았어? 3n 써버려. AN은 3n이야. 3n으로 했을 때 딱 되냐? n에 1 들어가면 2 나와? 안 나와. n에 2 들어가면 5 나와? 안 나와. n에 3 들어가면 8 나와? 안 나와. 다 1씩 모자라네. 내가 알고 있는 3n 369보다 369보다 1씩 모자란 놈들 아니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돼? 아시겠어? 하나 더 해볼까? 뭐 이런 거야. 2, 6, 10, 14. 아이고, AN 구하세요. 공차 얼마야? 4N. 그지? 근데 첫째 항 2지. 둘째 항 6이지. 원래는 4, 8, 12 가는 놈인데 2, 6, 10 나왔다는 건 2씩 모자르잖아. 빼기 2 써버리면 된다. 알겠어? 됐냐?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공식으로 구하셔도 되지만 공식으로 하면 솔직히 발전이 없어. 일반항 구할 때마다 우리가 계산식을 써서 해줘야 되잖아. 귀찮잖아. 근데 방금 알려준 이 방법을 쓰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공차 n 그 다음에 상수항 적절히 컨트롤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